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바이블처럼 보는 책이죠. 바로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오늘은 이 교재를 가지고요. 공공재 이론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 도대체 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딱 마시고 싶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우리가 밤에 팔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국방 서비스. 어때요? 둘 다 우리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둘은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럴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2개 한번 보시죠. 왼쪽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커피 같은 사적 재화, 오른쪽은 국방 같은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요, 이 두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요, 아예 뿌리부터 다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만 딱 이해하잖아요? 그럼 오늘 수업의 절반은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우리 커피 같은 사적 재화는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다 하면 나는 2잔 살래? 너는 1잔 살래? 이렇게 각자 살 개수를 옆으로 가로로 쫙 더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평적 합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등대 같은 공공재는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왜 갑자기 공공재는 위아래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더하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수요는 수평으로 더한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그냥 똑같이 수평으로 더하면 안 되나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헷갈리는 지점, 거기가 바로 공공재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핵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방 서비스,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내 친구가 받는 혜택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기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든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하나의 국방이라는 똑같은 양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등대 불빛도 똑같고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이 대전제 때문에 더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 그래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수직 합산이 대체 뭔지. 자, 정부가 등대를 딱 큐커머만큼 설치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A씨, 이 등대 큐 하나에 당신은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가치, 그게 바로 PA인 거죠. 그럼 B씨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B씨는요? 그 가치가 PB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느끼는 가치를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위로 착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 전체가 이 등대 하나에 대해 느끼는 총 가치, 즉 사회적 한계 편익 PC카가 되는 거죠. 어때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느끼는 가치의 총합이랑 그걸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딱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공공재 최적 공급의 황금률이에요. 이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슨의 이름을 따서 시험에 진짜 밥 먹듯이 나오는 세뮤얼슨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수식어로 쓰면 시그마, MB는 MC. 막 기호 나오니까 머리 아프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MB는 한계 편익.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생기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일까 하는 마음이에요. 앞에 시그마가 붙었으니까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싹 다 더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MC는 한계 비용. 즉, 이거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고요. 결국 뭐예요? 사회 전체가 와, 이거 진짜 좋다 라고 느끼는 가치의 총합이 그거 하나 더 만드는 비용이랑 딱 같아질 때까지 만들자! 이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양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돈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그 비용은 대체 누가 얼마나 돼야 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그 등대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 다를 텐데 다 똑같이 내라고 하면 그건 좀 불공평한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온 거예요. 얼마나 만들까라는 효율성의 문제를 풀었더니 이제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낼까라는 공평성의 문제가 나타난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 완벽한 비용 분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상적인 꿈 같은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린다 모형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꿈 같은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린다 모형. 이거 쉽게 말하면요. 정부랑 시민들이 다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금은 요만큼만 내시면 저희가 등대를 이만큼 지어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그럼 시민들이 각자 대답하는 거예요. 그 세금에는 저는 요만큼만 원해요. 저는 이만큼요.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모두가 오케이, 딱 좋다 라고 외치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래, 내가 내는 세금도 내가 받는 등대 서비스의 양도 전부 다 딱 마음에 들어 라고 외치는 만장일치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태. 이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세상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론을 그냥 한 방에 박살 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린다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다시 국방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세금 좀 덜 내고 싶어서 저는 국방 서비스 별로 필요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제가 국방의 혜택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은 똑같이 받아요. 그럼 솔직히 누가 네, 저는 국방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세금 이만큼 낼게요 라고 정직하게 말하겠냐고요. 이게 바로 무임승차의 유혹인 거죠. 결국 이 지독한 무임승차 본능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린다 모형은 현실에서 그냥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 모두가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난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이 터무니없이 적게 조사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 치안, 소방 같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공공재들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논리 서술형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만 딱 4가지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이 4가지만은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가셔야 합니다. 첫째, 사적 재화는 뭘 더한다? 수량을 더한다. 그래서 수평 합산. 둘째, 공공재는 뭘 더하죠? 가치, 즉 편익을 더한다. 그래서 수직 합산. 셋째, 이렇게 해서 찾은 최적의 조건은? 그렇죠. 세뮤얼슨 조건, 시그마 MB는 MC. 마지막 넷째, 하지만 이 모든 이론을 현실에서 막는 장벽은 바로 무임승차 문제. 이 4가지 스토리라인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론은 이렇게나 명쾌한데 현실은 무임승차라는 문제 때문에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절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현실의 정부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공공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여론조사로?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이 정치학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죠.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